바로 어제 열린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한국이 일본을 이기면서 역사상 최초로 3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첫 3연패이자 통산 6번째 우승이 된 것인데요. 아시안게임 역사상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대만이 1954, 1958년 미얀마가 1966년, 1970년 우승으로 2회 연속 우승한 나라들만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대만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하게 되면 금메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군면제 혜택 또한 있기 때문에 이를 본 사람들은 99분의 군생활 잘 봤다, 99분 만에 저녁이라는 농담도 하곤 하는데요. 그와 동시에 한국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선수들은 전날의 한 인터뷰에서 이겨야 할 이유가 너무 많고 1등이 아니면 솔직히 이 대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필승 의지를 다졌는데요. 이겨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냥 상대가 일본이라며 그것만으로도 무조건 이겨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이 유리했는데요. 한국은 대회 규정인 24세 이하 선수들은 물론 최대 3명을 기용할 수 있는 와일드 카드까지 모두 사용한 반면 일본은 모두 22세 이하 선수들로만 대표팀을 꾸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전력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 게임을 지는 건 말이 안 된다고도 했는데요. 선수들은 이와 같은 지적에 상대가 어리다는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상대팀이 어리더라도 일본이 패스가 좋고 기본기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해야 한다고 방심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본 대표팀들의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결승전에 올라온 만큼 약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가 시작한 후에 2분 만에 실점했는데요. 오른쪽 수비 측면이 뚫리면서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측면 크로스가 연결되면서 페널티 박스 안에 자리한 우치노 고타로가 침착하게 오른발로 때려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한국은 당황하지 않고 한층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일본의 공격 전개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흔들렸던 균형을 다시 맞추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 전반 27분 황재원이 오른쪽 측면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를 정우영이 정확한 헤더로 연결해 일본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후에도 중원부터 압박의 정도를 강하게 유지한 한국은 공세를 이었지만 추가 득점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전반은 또 마무리됐습니다. 와일드카드로 합류한 수비수 박진섭은 전반 도중 부상을 입었음에도 붕대 투혼을 발휘했는데요. 후반전 초반에는 전세를 뒤집으며 승기를 잡았습니다. 해결사는 조영욱이었는데요. 후반 11분 황재원이 기습적인 돌파로 일본의 중앙을 무너뜨리면서 정우영이 상대 수비수와 경합 중 흐른 공을 조영욱이 집중력 있게 오른발로 때려 역전골을 터뜨린 것입니다. 황 감독은 수도권을 잡자 후반 17분 정우영, 고영준을 빼고 홍현석, 성민규를 투입하며 새로운 조합을 구성했는데요. 역전골의 주인공 조영욱이 후반 21분 역습 기회에서 상대 수비수를 따돌리고 오른발로 절묘하게 감아서 때렸지만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이강인이 후반 26분 페널티 박스 정면 외곽에서 얻은 프리킥 기회에서 강한 왼발 슈팅으로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는데요. 한국은 후반 27분 이강인, 조영욱을 대신해 엄원상, 안재준을 넣었습니다. 공격 라인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전방 압박의 강도를 경기 초반처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준결승에서 발목을 다쳤던 엄원상은 장기인 스피드를 살리며 건재함을 보여줬는데요. 후반 38분 역습 기회에선 빠른 스피드를 살려 감각적인 왼발 슛을 시도했지만 골키퍼 선방에 걸렸습니다. 황 감독은 후반 추가 시간에 박두현을 빼고 서령우를 투입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작전도 구사했는데요. 추가 시간이 지나고 심판의 종료 휘슬이 울리자 황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얼싸안고 금메달의 기쁨을 만끽했는데요.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강인의 소속팀인 PSG 구단은 SNS 계정에 이강인의 금메달을 축하하는 게시물까지 올리며 이강인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강인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금메달과 꽃다발을 들고 찍은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강인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PSG 동료는 물론 발렌시아에서 함께 생활했던 옛 동료들도 축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PSG 동료 중에선 킬리안 음바페가 박수 이모티콘으로 남기며 가장 먼저 축하 인사를 보내자 사람들은 역시 이강인이다, 음바페가 직접 축하를 해주다니 월드클래스는 다르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밖에도 아슈라프 하키미, 다비안 루이스, 곤살로 하무스트, 현직 동료들이 금메달 이모티콘을 남겼습니다. PSG를 떠난 케일러 나바스 또한 스페인어로 축하해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마르코 베라티도 불꽃과 하트 모양 이모티콘으로 축하했는데요. 이처럼 한국은 금메달 소식을 모두가 축하해주고 축제 분위기였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경기 시작 후 2분 만에 골을 넣었던 일본은 이게 우리 일본이야, 한국은 그냥 이긴다고 등의 댓글들이 달리며 한국을 조롱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요. 그 뒤에 동점골이 먹히고 결국 경기가 2대1로 종료되자 정말 한심한 경기였어.
약한 자신들을 다시 돌아보세요. 최악의 경기였어요. 미안한데 그게 사실이야. 더 심하게 당할 줄 알았는데 2-1로 끝나서 다행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적당히 앞으로 툭툭 차기만 할 뿐 정확도도 전혀 없었다. 최종 라인에서도 2번과 4번은 로스트도 많았고 옆 패스만 할 뿐 미드필더도 100패스만 하고 앞으로 나가질 않았다. 좋았던 점이 하나도 없이 종료된 경기. 이걸 양식으로 삼아 부디 성장했으면 좋겠다. 일본이 강해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세계의 강호국 입장에선 아직 멀었겠죠. J리그에 만족한다면 오늘 같은 멘탈로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A대표를 목표로 한다면 좀 더 노력해야 합니다. 등의 반응이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일본의 선수들이 경험치가 없는 걸 감안하고 봤어도 실망했다는 분위기였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 대표팀이 한국에 비해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이기지 못했더라면 상황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긴 것이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